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독 목요일이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월화수목금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빨리 이한우 위원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아유, 위원님 나와 저렇게. 계십니까? 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뒤에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거짓말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어제는 좀 시장이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네, 1월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쉬어가는 것은 괜찮은 조정인 건가요? 맞죠. 나스닥이 8일 만에 하라 그랬고요. 네. 다만 S&P 500이 1.5%, 1.4%가 규모는 컸습니다. 한 달 만에 폭으로 보면 가장 크게 늘렸고 앞선 코너에서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0을 선을 확실히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10월, 11월에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안 됐거든요. 잠깐 걸쳤다가 내려오고 6월 달에는 다 닿기 직전에 내려오면서 200일선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4번째 도전인데요. 좀 돌파해서 쑥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데 보면 굳이 1월 찾으려면 찾긴 찾지만 뭐 그게 뭐 합리적인 설명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수매 판매가 이제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이게 어찌 보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좀 악재로 반영됐고요. 생산자 물가 지금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나왔는데 그것도 호재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0 이상하게 반영됐고요. 다시 보면 이제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됐다 얘기하고 앞선 코너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데 그뭐 증상이 별로 없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걸리는 거니까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굳이 따지면 연준 인사들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블라드 총재는 뭐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장소 부사장님이 그냥 가면 쓰고 대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메스터 총재도 거의 뭐 한 3주 이상 한 달에 2번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5% 이상 금리 올려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나오는데요. 굳이 이것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좀 오늘 쉬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면을 쓰고 말해야 되는데 그만큼 뭐 기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네,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떨어졌어요. 전망 0.8%였는데 이제 12월은 그나마 세일즈가 잘 돼야 되는데 재미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게 있고요. 잠시 이와 관련돼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겠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5%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오늘 주시장은 큰 영향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오늘 3.42% 초반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오늘 금리가 좀 제법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주시장은 호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그런 호재는 반영 안 되고 굳이 찾은 악재가 좀 반영됐다. 사실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인데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 달러는요. 미국 달러는 결론을 보면 보합, 강보합, 약보합 정도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 물론 반대되는 의견, JP 모건 의견은 약간 달러가 더 하반기에 4분기에 강해질사도 얘기하고 있지만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진짜 이거 누구한테는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한국과 미국 거를 교환한 그걸 환을 거래하면서 달러 갖고 있는 분은 한국 자산을 보면 약간 속상하지만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달러가 내리면 누구한테나 행복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상품 가격도 이어서 볼까요? 네, 상품 가격도 오늘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이 전부 다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추세는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나 알루미늄은 5월, 6월 이후 최고가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보여드렸지만 천연가스는 또 최저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 왜 올라가느냐? 그리고 왜 유가가 살아있느냐? 바닥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약간씩 반등하느냐는 그거는 계속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란 나라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란.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이 다시 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런 관련된 산업, 관련된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다 시장이 뭐 좋고 나쁘고 있고 뭐 밈스탁이 난리 나지만 밈스탁도 아닌데 멀쩡한 주식 막 잘 나가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잖아요.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왜 좋겠습니까? 어딘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이닝하는 그런 현장이나 그런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항상 캐터필러 차가 있습니다. 큰 차들이 보이거든요. 이걸 독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알루미늄이 강한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관련 주식을 또 많이 묻거나 찾으시는데 네. 제가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는 1위 회사가 그냥 뭐 서로 말이 많지만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프리포트 계속 맥모란이. 올랐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오늘 보여드린 건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이제 조금 내렸지만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죠. 프리포트 맥모란이 1위 회사가 되겠고요. 구리를 이제 모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구리 가격의 선물이 아니라 구리를 마이너들을 모아는 거가 그 글로벌 X에서는 카퍼 마이너스 ETF COPX가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딴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클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그래서 COPX가 구리 광산 회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루미늄 1위 회사가 중국 회사 2위가 호신가 그렇고 3위가 이제 런던 소재인데 리오틴토죠. 리오틴토는 부사장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틴토 뭐 잘 아시잖아요. 예, 리오틴토도 역시 구리 회사인데 리오틴토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잠깐 그 얘기보다 우리 여돈행 혹시 제 코에 라면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사실 잠시 전에는 스팸 냄새가 엄청 나더니 이번에는 그렇죠. 라면 냄새가 네. 엄청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밖에서 우리 네. 몬스타엑스 젊은 친구들이? 기다리는 친구들이 여기 옆에 있는 엄청 많이 편의점에서 와 아침 있습니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자꾸 군침이 너무 돌아가지고 예 여러분 근데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리오틴토 같은 기업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거의 투자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탑50 안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품이 가지고 올라가도 그냥 무시하는 종목들이 가볍게 보면 좋은데 어쨌거나 알루미늄 가장 큰 생산하는 기업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위원님. 이제 특징주를 보겠는데 네. 테슬라는 언제 모처럼 좀 하락 반전했어요. 2% 정도 하락해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랑 같이 매를 같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린 것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저께 이제 저희 말씀드렸을 때 장 마감의 실적. 진짜 좋았는데. 네, 오늘 4~5% 올라갔다가 4~5%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 오늘 전반적인 주시장의 차익 실현 분위기, 경계 매물의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이거보다는 이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데요. 다 회복했네요. 네,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항공 여객수죠. 항공 여객수요. 네. 항공 여객수인데 이거를 2023년인데 작년과 비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재작년 2021년은 꽝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네. 2020년 팬데믹 첫 해 이거 비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비교는 2019년 해야죠. 그렇죠. 2019년 팬데믹 전인데요. 네. 2019년 대비 2020년부터 해서 쭉 해서 이거를 7일간의 이동 평균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얼마 정도 했냐는 거거든요. 작년 가을 여름에 5% 정도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여름 방학 이걸 그 레이버데이 그 직전 되게 직전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 11월 12월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나 작년 그 땡스기빙 때 같은데요. 그때 잠깐 2019년 대비 5%와 4%를 오버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주 기록인데요. 8%가 오버했습니다. 8%.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공주. 네,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뭐 다 아실 텐데요. 항공 요금이 안 올라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 떠나서 제가 최소한은 항공주만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싼 것만 찾아 다녔죠. 네. 인생을. 오늘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없는데 그건 뭐 내리치고 지금 항공 여행에 이 8%까지 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여행 수요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셔야 되죠. 예. 우리나라 같은 여행 산업 경우에는 자체가. 아직은 완전하게 100% 회복은 아니죠. 아닌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먼저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네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고 더 플러스를 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하면 뭐 뷰티 쪽 하면 얼타뷰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올타 뷰티 네. 같은 경우는 오늘 1.1% 걸라면서 사상 최고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주로 하는 화장품 체인이 되겠는데요. 올타 뷰티요. 뭐 매장도 있고 온라인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페이퍼스트리어 코치요. 이거는 52주 최고가인데요. 이런 것도 여전히 살아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업종의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소매 업종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거 그리고 또 아주 저렴한 것도 괜찮고 나름 또 합리적인 가격대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그래서 잠시 후에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에 관련된 거좀 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찾아봤더니 뭐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좀 잘 모르겠어요. RSV 백신에 뭐 하기도인지 뭐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여하튼 백신 후보 물질의 긍정적 결과 나면서 오늘 상당히 오늘 갭상승했다가 음보로 나오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저께는요 매도 의견이 등장했거든요. 매도라뇨. 오다가 났는데요. 매도 의견이 이제 제가 3, 4년 만에 전 처음 봤습니다. 지금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국외나임에서 중립에서 하루 매도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들의 시각은 경기 둔화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이 의견에 반대를 하지만 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보합이었고요. 또 하나 뉴스는 어저께는 그것 때문에 큰 뉴스였고 오늘은 모든 뉴스에 뭐 블룸버그, CNBC, 뭐 야후 할 것 없이 오늘 주식과 관련된 거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일 큰 거는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0명 감원을 발표했거든요. 네. 결국 오늘 주가는 뭐 강보합 나가다 결국 막판에 밀리면서요. 1.8%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표한 소득층 상관없이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합리적 소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백화점에 가서 정가로 물건을 샀던 게 정말 손에 꼽힐 것 같아요. 항상 가격 비교하고 그렇죠. 아니면 더 싸면 직구하고 이런 게 너무 일상생활화가 돼가지고 커피 마실 때도 커피값 절대 안 내시고 제가 그거. 거기다 내고 이런 것도 합리적인 소비의 일환입니까? 제가 오늘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 커피 그거 뭐 얼마나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제가 할 얘기 까먹었습니다. 지금 커피 생각하다가. 네. 오늘 마치면 오늘 소매 판매가 났고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네, 부진했죠. 근데 오늘 뱅크 아메리카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자료가 만든 건 아니겠으나요? 네. 금년 소비 트렌드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단어 하나로 한 거는 트레이드 다운입니다. 트레이드 다운. 트레이드 다운은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데 낮게 한다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은요. 네. 이거는 뭐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트레이드 다운이라는 건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 합리적인 소비, 아니면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사고 우리를 보면 가성비 중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영어로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도 앵커는 이제 백화점에서 정가를 안 줬다고 하지만 돈이 진짜 많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 분명히 싫어서 항상 초대장 받아서 딴 데 들어가서 그냥 정가 다 주고 사는 대접받는 그쵸, 분도 그쵸. 있잖아요.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소비를 증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값도 있고 여러 가지 풀면이 있는데 여기서 주식 흥미연구가 주식 세 개를 설명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굳이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거란 거는 저희 책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왜? 미국 주식이 어떤? 답니다. 네. 첫 번째 주식 제가 이거 굳이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가리고 이 자료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0불 내지 아무리 블랙 멤버 해봤자 25불로 그냥 운동하러 다니는 거죠. 운동하러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25불에 블랙 멤버 들어가면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선텐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전국 어디라도 달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닛 피트니스가 지금 작년 4분기,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상 최대 멤버 수 회원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합리적 소비의 대표 주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얼마 전에 2023년에 탑픽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목표 주가 100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긴 봤는데 제가 뭐 쇼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즈라는 것인데요. ASO라는 심볼을 쓰고 있고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최고가 수준을 가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다양한 스포츠 용품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스포츠 앤 아웃도어즈에서 ASO가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저는 좀 이런 쪽에 친하지 않은데요. 네. 솔로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고요. 부사님 처음 들어보셨을 이게 것 뭐죠? 같은데요. 2021년 말에 상장돼서 주가는 캠핑? 75%가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는데요. 딱 보시면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로? 솔로 이거가 그 화로라고 하나요? 화로? 이게 뒷마당에 보면 불멍하죠. 불멍. 네네. 근데 저는 우리는 마당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행지 갈 때 갖고 네. 예, 캠핑 가서 가고 되게 사실 이게 예쁘네요. 대표 상품이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카약도 있고 아웃도어에 할 관련된 거 모두 다 판다고 한대요 여기서요. 그래서 솔로 브랜드라는 건데요. 심플은 DTC인데요. DTC인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하면서 이 종목들을 소개했다는 것도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월간 시각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월가 시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MS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요 7,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250명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1월 6일부터 10일이었는데요. 미국 주식의 비중 확대 입장을 보이는 펀드 매니저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오버웨이트하는 사람과 오버웨이트에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미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세션 우려는 앞서 이제 이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리세션 우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77% 정도가 6개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68%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마일드 리세션을 기대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 기대감이 17년 최고 수준에서 지금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을 보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유럽 비중 확대 의견이 꽤 많다는 것도. FTS 100이 결국 이틀째 지금 사장제 효과를 못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 다만 현금 비용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현금을 대부분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샀다는 것. 그만큼 미국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전반적으로 쭉 전해주셨고요.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